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간 돈거래 참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증여세 때문입니다. 아니, 자식에게 돈을 주는데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다르게 봅니다. 가족 사이 돈 거래가 위험한 이유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73세 김영수 씨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도와준 건데. 아들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통장으로 바로 이체했지요. 그런데 1년 후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여세 신고하지 않으셨네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세금이 7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영수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 돈을 내 자식에게 줬을 뿐인데.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또는 앞으로 자녀에게 도움을 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알려드리는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증여세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금이 없고 어떤 경우엔 많이 내야 합니다. 67세 박미자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가 알려줬습니다. 손주에게 직접 주면 세금이 더 많습니다. 미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자녀를 통해 주는 게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작은 지식 차이가 큰 세금 차이를 만듭니다. 81세 이정환 씨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아들 가족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1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정환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생활비 좀 보태준 건데. 하지만 국세청은 모든 기록을 확인합니다. 정환 씨는 결국 세금과 가산세까지 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족 간 돈거래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면 너무 아깝습니다. 65세 최영희 씨는 똑똑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미리 공부했거든요. 손주 돌 때 적금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통장에 넣어줄 뻔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봤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했지요. 그 결과 증여세 없이 적금을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기뻤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니.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모르고 내는 세금이 얼마나 많을까요? 77세 강대호 씨 사례입니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 했습니다. 시세는 6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냥 명의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알고 보니 증여세가 1억 원 넘게 나왔습니다. 대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요? 세무사가 조언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절반도 내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가족 사이 돈거래, 법적으로는 증여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철저합니다. 모든 금융 거래가 기록됩니다. 예전처럼 현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69세 윤미경 씨 경험담입니다. 딸에게 결혼 준비금으로 3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미경 씨는 자신 있었습니다. 증여세 기준액보다 적으니 괜찮겠지. 그런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해에 다른 증여도 있었습니다. 명절에 준 용돈, 생일 선물도 모두 합산됩니다. 결국 기준액을 넘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미경 씨는 억울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세금을 내야 하나요? 법은 냉정합니다. 증여는 증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 없이 또는 최소한으로 내는 방법이요. 75세 정수영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들 내외에게 집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시세는 약 4억 원이었습니다. 그냥 돈을 주면 증여세가 많이 나옵니다. 수영 씨는 세무사와 상담했습니다. 그 결과 현명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증여세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지요. 수영 씨는 안도했습니다. 이렇게 절세할 수 있다니. 생각보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면 큰 돈을 날릴 뻔했지요. 이처럼 작은 지식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족 간 돈거래, 증여세 문제는 알면 해결됩니다. 모르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71세 임창석 씨도 배워서 이득을 봤습니다. 손주들에게 대학 자금을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장에 돈을 넣어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조언으로 세무사를 찾았습니다. 세무사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증여세 없이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창석 씨는 기뻤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다니.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가족에게 도움도 주고 세금도 아끼고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족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지, 어떤 금액이 안전한지 등을 말이죠. 단, 불법적인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탈세는 범죄입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절세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세와 탈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노후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증여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먼저 기본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증여세는 왜 존재할까요? 부의 대물림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자들이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주면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지니까요. 하지만 모든 증여에 세금이 붙진 않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면제됩니다. 이를 증여세 기초공제액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경우 1년에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라면 6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는 얼마일까요? 1년에 500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손주에게 직접 주면 세금이 많습니다. 차라리 자녀를 통해 주는 게 유리하지요. 76세 이정희 씨 사례입니다. 손주 대학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주려 했습니다. 직접 주면 세금이 약 480만 원 발생합니다. 하지만 딸에게 먼저 주고 딸이 다시 주게 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증여해야 할까요? 첫째, 분산해서 주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주지 마세요. 1년 단위로 나누어 주세요. 둘째, 증여 대상을 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증여하면 공제 한도가 2배가 됩니다. 셋째, 비과세 증여를 활용하세요. 교육비, 의료비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직접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통장으로 주면 인정되지 않아요. 70세 박지영 씨는 현명했습니다. 손주 유학비용 3천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통장으로 주지 않고 직접 학교로 송금했습니다. 그 결과 증여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법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좋아요 눌러두시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시기 편해요. 이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들입니다. 첫째,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주택을 증여할 때 자녀가 2억 원 대출을 승계하면 증여액은 3억 원만 인정됩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가 줄어들지요. 둘째, 특례 공제를 활용하세요. 결혼, 주택 구입 특례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6천만 원을, 주택 구입 때는 5천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2세 김영준 씨 사례를 보세요. 아들 결혼 때 1억 원을 주려 했습니다. 평소라면 5천만 원 초과분의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결혼 특례를 활용했지요. 그 결과 1억 1천만 원까지 비과세되었습니다. 형준 씨는 약 900만 원의 세금을 아꼈습니다. 이건 정말 알아두셔야 합니다. 셋째, 창업자금 증여 특례입니다. 자녀의 창업을 위한 자금이라면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창업에 써야 하고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74세 송미란 씨는 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아들의 창업을 위해 4억 원을 주었습니다. 특례를 적용해 세금을 크게 줄였지요. 미란 씨는 약 1억 원 이상 절세했습니다. 넷째, 농지 증여 특례입니다.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최대 15억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합법적입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입니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요. 79세 윤종호 씨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 25억 원을 물려주려 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진행했더니 증여세가 8억 원 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요? 종호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 후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공제와 특례를 활용했지요. 그 결과 증여세를 3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무려 5억 원을 절세한 겁니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모르고 세금을 내는 경우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것은 뭘까요? 바로 간주증여입니다. 간주증여란 뭘까요? 실질적으로 증여인데 겉으로는 다른 형태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싸게 팔거나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이런 거래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68세 최재원 씨 사례입니다. 아들에게 시세 8억 원 아파트를 5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냥 싸게 파는 건데 재원 씨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달랐습니다. 차액 3억 원을 증여로 받지요. 결국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런 간주증여 사례가 많습니다. 빌려준 돈을 계속 갚지 않거나 자녀 회사에 무상으로 보증을 서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물건을 사주는 경우도 모두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여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급하게 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최소 1년 전부터 계획하세요. 둘째, 전문가와 꼭 상담하세요. 세무사 비용이 아깝다고요?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증여는 문서화하세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고하세요. 77세 이미숙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냥 준 거라 신고 안 해도 될 줄. 하지만 신고 의무를 몰랐다고 가산세가 면제되진 않습니다. 넷째, 금융거래는 투명하게 하세요. 현금으로 주고받는 건 위험합니다. 모든 거래는 기록이 남습니다. 다섯째, 공제 한도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매년 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83세 강병철 씨는 똑똑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세무사와 미리 계획을 세웠지요. 10년에 걸쳐 조금씩 증여했습니다. 그 결과 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병철 씨 가족은 수억 원을 절세했습니다. 이처럼 계획적인 증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증여세 신고 기한을 꼭 지키세요. 증여받은 날부터 석 달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모든 내용 어떠셨나요? 증여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넓어지셨나요? 이제 가족 간 돈 거래가 더 이상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증여세 문제, 이제 해결책이 보입니다. 제대로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천 후 달라졌습니다. 72세 박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수 씨는 두 자녀에게 아파트를 줬습니다. 세무사와 상담 없이 진행했지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증여세로 1억 원 넘게 냈습니다. 이웃 최한결 씨는 달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증여를 진행했지요. 그 결과 세금이 절반도 안 나왔습니다. 이 차이 정말 크지 않나요? 68세 이미영 씨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손주 대학 자금으로 2천만 원을 줬습니다. 처음엔 그냥 통장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 영상을 보고 방법을 바꿨습니다. 직접 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했지요. 그 결과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매우 기뻤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지식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78세 정태훈 씨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자녀들에게 상가 건물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약 15억 원이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 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10년에 걸쳐 나누어 증여했습니다. 매년 공제 한도를 활용했지요. 그 결과 증여세가 크게 줄었습니다. 태훈 씨는 약 2억 원을 절세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태훈 씨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만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 불법적인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탈세는 범죄입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더 큰 손해를 봅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세요. 그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65세 김순자 씨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에게 돈을 줄 때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갖추었기 때문이죠. 순자 씨는 이제 당당합니다. 이제 나도 똑똑한 증여자예요. 세금 걱정 없이 가족을 도울 수 있으니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평화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첫째, 증여세 기초공제액을 알아둡니다. 부모 마이너스 자녀 1년에 5천만 원, 조부모 마이너스 손주 1년에 500만 원, 배우자 6억 원. 이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둘째, 비과세 항목을 활용합니다. 교육비, 의료비는 직접 납부 시 증여세가 없습니다. 셋째, 증여를 분산합니다. 한 번에 많이 주지 말고 여러 해에 나누어 주세요. 넷째, 특례 공제를 활용합니다. 결혼, 주택 구입, 창업 자금, 이런 목적이면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세무사 비용이 아깝다고요?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요즘 국세청은 더 엄격해졌습니다. 모든 금융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예전처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게 최선입니다. 73세 장명숙 씨 경험담입니다. 아들 가족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보냈지요.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교육비, 의료비로 용도를 바꿨습니다. 직접 기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요. 그 결과 세금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명숙 씨는 안도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요. 조금만 알아도 큰 차이가 납니다. 80세 박중호 씨도 성공 사례입니다. 손주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방법을 몰라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매년 계획적으로 증여합니다. 각 손주마다 공제 한도를 활용하지요. 중호 씨는 수천만 원을 절세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진작 알았더라면. 하지만 지금 알아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69세 윤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희 씨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두려움 없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자신감이 노후를 편안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편안했으면 합니다. 걱정 없이, 후회 없이 소중한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셨습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노후를 보냅시다. 세금 걱정 없이 가족의 행복을 돕는 진정한 어르신이 되는 것이지요. 76세 최영철 씨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증여세 때문에 도움을 안 주는 것보다 현명하게 도움을 주는 게 좋습니다. 영철 씨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가족의 행복과 안녕 아닐까요? 세금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합법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의 지혜로운 삶을 위한 실질적인 팁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랍니다. 세금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함께 나누는 지혜가 더 큰 행복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혹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